네, 오늘 그 단어 또 새로운 거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장 시험지를 드렸죠. 시험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30개 정도씩, 60개 중에서 추려갖고 30개 정도씩 단어 뜻 쓰는 거랑, 그 다음 밑에 이제 예문에다가 객관식으로 선택해서 집어넣는 거, 이 형태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문까지도 같이 계속해서 이제 봐주는 어떤 연습을 해주는 게 실제 우리 지문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그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데 있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오늘 드린 건 이제 7회, 8회, 9회였고요. 하리보 4회 쪽 한번 봅시다. 몇 가지만 역시 똑같이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4회 보시면은 일단 61번에 peripheral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이게 이제 periphery라고 하는 것이 주변부를 의미하는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형용사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2번에 diffusion 이거는 뭐 많이 알고 있는 단어긴 한데 diffusion의 di라고 하는 것이 또는 뭐 dis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di가 뭐 away나 out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지?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뒤에 fusion의 fus라고 하는 어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FUSS를 쓰기도 하고요, FS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흔히들 pour 쏟아 붓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DI 멀리 쏟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시키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diffusion 이제 확산 정도 의미, 뭐 전파 이 정도 의미로 사용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영어식으로 읽을 때는 hegemony라고 읽지만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로 이제 헤게모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건 헤게모니의 어떤 그런 문제야, 뭐 헤게모니 다툼이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주도권,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를테면 미국과 중국이 현재 헤게모니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후에 어떤 그런 세계 정세를 누가 주도해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어떤 파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자주 나올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 보시면 posit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놓다. 자, posit에서 나온 단어 뭐 있겠니? deposit. 은행 같은데 뭐 이렇게 예치하는 거 있죠. 돈 같은 걸 쌓아두는 거. 또 posit에서 position. 위치라는 거 나와줄 수 있겠죠, 그죠? posit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어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DE가 붙어 있는데 DE는 항상 이제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죠. 오케이? 그래서 stable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앞에 DE를 붙이고요. 뒤에 IJT를 붙여서 뭘 만들어준 거야? 동사로 바꿔준 거죠. 그죠? 그래서 destabilize 하면은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럼 거꾸로 stabilize는 안정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보시면 stagnation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경제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고요. 이 stag라고 하는 것이 standing 정도 의미를 가져요. 가만히 서 있는 거, 정체되는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standing이 아니라 standing water 이런 것처럼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 같은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stagnation이라는 것이 정체나 또는 경기의 어떤 그런 부진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stagnation과 관련해서 또 자주 나오는 거 뭐 있어요? 경기. 비슷한 거. stagnation 말고 stagflation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 inflation 있고요. deflation 있죠. 보통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하는데 inflation이라고 하는 것도 뭐 국어 비문학에도 자주 등장하고 영어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고요. 그지? 거꾸로 이제 inflation이라는 것이 flate가 이제 원래 부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inflation이 팽창 정도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비문학에 나온 통화 팽창을 얘기하는 거죠. 통화량, 유통되는 화폐가 팽창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거꾸로 물건 가치가 증가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deflation 뭐겠어요? 통화가 축소되는 걸 얘기하겠죠. 돈이 주니까 희소 가치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의 가치가 증가하고 거꾸로 물건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인식할 때 inflation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deflation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라고 인식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독해 지문을 갖다 이해하는데 약간의 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다가 지금 얘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묶어갖고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일단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맞아. 디플레이션도 물가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물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가가 이를테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반면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거꾸로 그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감소하는 걸 얘기하고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스태그플레이션 뭘까? 완전히 반대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도 올라가고요. 실업률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상태가 어떤 상황이야?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지금 얘기했던 단어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는 게 좋겠어요? 물가가 적정히 오르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져갖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보시면요. fugitive 나와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단어 뭐 있더라? 지금 fugitive 뜻이 뭐야? 도망자, 망명자, 도피하는 정도 의미죠? 이거가 비슷한 거. fuse가 들어가는 거, fug 들어가는 거 있잖아. 뭐 있어요? refugee 있죠. 얘도 뭐야? 난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슷한 어근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74번의 chauvinism 같은 경우에는 뭐 맹목적 애국주의라는 의미로서 그냥 우리 비문학에서조차도 쇼비니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75번에 antagonism이 나오는데 ant가 안티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antagonism 자체가 적대, 반대감 이 정도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EQUI나 EQUA나 또는 EGA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다 동등하게 같은 걸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평형, 균형 정도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8번 뭐예요? dissuasion, dissuade 뭐 생각나? DIS가 있죠. DIS 빠지고 뭐가 붙으면 되겠어요? per 붙으면 되겠죠. DIS 붙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랑 PER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게 다르겠지. 그럼 DIS는 당연히 마이너스 의미를 가진다. PER는 뭐야? 플러스의 의미. forward, 앞쪽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뭘 하게끔 설득하는 것이 persuade고요. dissuade는 거꾸로 하지 못하게끔 설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9번에 compulsion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com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communication. together 정도의 같이 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compulsion에 PULS가 우리가 알고 있는 pulse, 맥박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PULS라는 어근이 보통 drive, 이끌고 가는 것 정도입니다. 같이 막 이끌고 가는 거야. 그지? 그게 이제 compulsion이에요. 그래서 compulsion이 강제하는 거. 내가 가야 되니까 너 같이 가고 막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그 정도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version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회차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82번에 요즘 자주 들었던 단어 나오네. 뭐예요? court. 어디서 들어봤어? court. 뉴스 보면 코호트 격리라고 하잖아. 그게 뭐야? 예를 들어서 기숙학원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전체를 다 격리시켜버려. 한 번에. 이게죠. 그 코호트가 군대나 무리를 의미한다. 코호트 격리가 무리로 한꺼번에 격리시켜버린다. 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3번에 중간에 illusion이 들어갔는데 illusion은 환영, 환상이죠. 근데 DIS가 붙었으니까 환상이 사라지는 거야, 깨지는 거야. 그래서 환멸을 느낀다. 라고 할 때 disillusionment 라는 표현을 쓰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84번에 junction이라는 거 나왔는데 여기서 JUNC가 뭐랑 똑같냐면 join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모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junction도 지금 나왔던 것처럼 교차점, 접합점, 연합, 합체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요. join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담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88번 보시면요. obsession. 이게 이제 obsess라고 하는 것이 강박관념이 들게끔 만들거나 또는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어떤 머리를 사로잡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obsession이 망령이라는 의미, 망령에 사로잡혔어 라고 얘기할 때 쓰기도 하고요. 또는 강박관념 정도 의미로 obsess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obsession의 OB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접두어가 된 건데 이 OB도 우리가 알고 있는 against 정도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어디에 반대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뒤에 있는 session, SES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sit 정도 의미를 가져요. 자, 머릿속에서는 원치 않아. 근데 어떤 생각이 반대에서 밀고 들어와서 sit, 앉아 있는 거야. 들어앉는 거예요. 그게 obsession이야. 강박관념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93번 보시면은 intertwine 나오는데 inter라는 것은 항상 사이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interphone 하면은 현관이랑 대문 사이에서만 통화하는 거. 그죠? international, 국가와 국가 사이. 그래서 국제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intertwine도 서로 이렇게 얽히는 것을 갖다 얘기할 때 쓰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96번의 bewilder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지문 안에 나왔을 때 뭐 알아봐야 된다 이거보다는 심경 분위기의 어조로 많이 선택지로 등장하니까 기억을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bewilder가 뜻이 뭐라고요? 당혹해 하는 것, 당황하게 만드는 것,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bewildered 하면은 당황해서, 어리둥절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고 bewildering 하면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정도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8번 우리 지난 시간에 덱스터 얘기했잖니. 그때 얘기했었던 거죠? 덱스터가 오른손잡이를 의미할 수 있고 그래서 길운의, 행운의, 그죠? 또는 솜씨가 좋은 거, 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시니스터는 왼손잡이를 의미할 수 있고 왼손잡이는 어때요? 뭔가 불길해. 불길한 정도 의미로 사용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번의 컨세션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온다니까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2번 보시면요. 단어가 뭐야? intimidate 했는데 여기 이제 앞쪽에 in이 들어가는데 이 in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en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im이나 in이 안쪽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in이 en처럼 동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timid라는 게 붙었어. 자, timid 뜻이 뭐야? timid는 소심한 거야. 근데 소심하네? 소심하다는 건 뭐야? 겁이 많은 거란 말이죠. 그죠? 소심하다는 것은 겁이 많은 거야. 근데 거기에 en 붙였어. in 붙였으니까 결국 뭐야? 겁 많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위협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6번 deviation. 이것도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일탈이란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de가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라며. 그지? 그 다음에 뭐가 붙은 거냐면 via가 붙은 거야. via 뜻이 뭐야? 무엇을 뭐 통해서 경유해서 정도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 via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way의 의미를 가지거든. 그러니까 결국 길에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일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09번에 좀 전에 했던 dissuade 다시 등장했죠? dissuade, persuade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0번과 111번을 같이 섞어서 엮어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이 lude가 들어가 있어. 그죠? 근데 110번은 뭐예요? illude고요. 111번은 delude예요. 원래 e는 뭘 의미한다고요? 바깥쪽을 의미한다고요. 그지?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의 의미를 가진다며. 그죠? 그러다 보니까 illude는 뭐가 오고 있어. 그것의 바깥쪽, 그것의 경로의 바깥쪽으로 가버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회피하는 거, 피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반면에 delude는 속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3번 muffle.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야? 머플러, 마후라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 감는 것도 마후라라고 얘기하죠. 참 일본 애들이 정말로 창의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단어를 가지고 들은 다음에 그런 발음을 낼 수 있는지 창의성 하나는 죽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머플러가 좀 마후라. 그죠? 우리 그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쇼버라고 하죠.
쇼바라는 거 들어봤죠? 쇼바가 뭐야? 쇼바가 원래 영어야. 근데 그런 거 본 적 있어? 없거든. 쇼바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shock, 충격, observer, 흡수 장치예요. shock, observer 갖다 발음을 못하니까 쇼바 라고 발음하는 걸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창의적이죠, 상당히.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머플러고요. 이 목에 감는 거. 그지? 그래서 감싸다 덮다 정도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배기구 나오는데 그것도 뭐라고 그래? 오토바이 같은 거에 오토바이 막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 마후라에다가 구멍 뚫는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머플러가 하는 역할이 자동차의 머플러나 오토바이 머플러는 실제 엔진이 안에서 폭발, 우리 알고 있는 그 사행정 사이클 있잖아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막 분당 한 뭐 1000번, 2000번 폭발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거를 확 감싸갖고 줄여주는 게 머플러의 역할이죠.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6번과 117번도 같이 엮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6번은 perpetuate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per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읽던 forward, 앞쪽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completely, 완벽하게 정도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per가. 그 다음에 이제 patriate의 petra 정도가 이게 라틴어의 어원을 가지고 이제 영어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 PETRE로 나오는 경우도 PETRA로 나오는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petr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carry out, 수행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수행하는 거야. 그게 perpetuate예요. 그래서 perpetuate이 행하다, 범하다, 어떤 행위를 정도 의미를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perpetuate 같은 경우에는 per가 이번에는 completely보다는 forward, 앞쪽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patu, 뭐 이런 어떤 어근이 보통 이제 seek, 추구하는 거, 앞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게끔 추구하고 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영속화시키다, 영원하게 만들다 정도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18번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subsidies가 나와 있죠? 맞아요? 뜻이 뭐라고? 보조금을 주다래. 이것의 명사형은 뭐겠니? subsidy예요. 보조금입니다. 네, 얘는 이제 딴 거보다 헷갈리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거든요. sub가 원래 우리 아래쪽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에 디렉토리가 있잖아. 그 밑에 있는 하부 디렉토리를 얘기할 때 서브 디렉토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submarine 뭐야? 잠수함이야. 바다 밑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submarine. sub가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subsidize 말고 subside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을 가져.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풍랑이나 이런 거 있잖아. 경랑 이런 것들이 가라앉다 정도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십시오라고. 어쨌든 뭐 subsidy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거죠. 보조금 가지고 이제 다 서브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9번, 120번에 jeopardize나 scrutinize나 역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 봤나요? 네. 네, 이 정도 보고 또 오늘 봐야 되는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볼 차례냐면요. 24번 볼 차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매지가의 24번 일단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어, 2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칸 내에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은 one of the surest cures for scientific blank예요. 과학적인 블랭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치료법들 중에 하나. 자, 과학적인 블랭크에 대한 치료법이니까 블랭크는 일종의 질병처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법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is great scientific literature가 훌륭한 과학적 literature, 문학이다 또는 문헌이다.
과학적 글, 과학적 문헌이야. 좋은 과학적인 글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거지. 근데 선택지 보시니까 1번은 intolerance는 tolerance가 관용, 인내, 참는 거죠. 그럼 intolerance는 뭐 성마름, 조급함, 참지 못하는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다음 immorality는 비도덕, 부도덕이고요. 3번의 illiteracy 뭐예요? 문맹. 근데 그 문맹이 글자를 모르는 문맹도 illiteracy지만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도 illiteracy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literacy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지만 어떤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걸 얘기할 때도 역시 literacy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illiteracy는 무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문맹보다는. 그지? 그다음에 4번의 irregularity는 불규칙성. 5번의 manipulation은 조작이야. 근데 지금 과학적 글로 치유한대. 과학적 글로 뭘 치유하겠니? 당연히 과학적 무지를 치유하겠죠. 빈칸만 봐도 답의 근거가 보이는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뒤쪽에 잠깐 딸려 있는 부분을 보시면 길어지면서 writing that does not merely translate technical terms into plain English. plain은 원래 평범한.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하고 쉬운 걸 얘기할 때 쓰면 됩니다. 그래서 plain English 뭐 하면은 좀 쉬운 말로 얘기해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 용어를 그냥 쉬운 영어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지?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does not merely translate technical terms into plain English or 그 다음에 explain complicated ideas simply 했으니까 복잡한 아이디어를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쉽게 써주는 것, 쉽게 풀어 써주는 것도 좋은 글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정말로 훌륭한 과학적 글이 과학적 무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의미가 된 것 같아. 그지? 자, 그리고 빈칸이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뭘 봐야 돼? 답근걸 찾는다면 바로 앞문장 봐야겠죠. 바로 앞문장 시작이 6번째 줄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as a result의 동그라미. 어차피 원인을 나타내는 거, 이유를 나타내는 거, 인과를 나타내는 거,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 논리적인 글의 특성상 동그라미, 즉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연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as a result, 그 결과 they defensively, 그들이 방어적으로 shrug off 했으니까 그냥 어깨를 으쓱하고 손을 빼는 거야. 몸을 빼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the whole business, 전체 일을 난 모르는 거야 라고 발뺌하는 겁니다. 근데 as an exclusive realm of little relevance to their lives,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거의 관련이 없는 배타적 영역이라고 도외시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과학이었잖아. 일반인들이 과학을 잘 알아 몰라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즉 과학적 관심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지? 자, 또는 첫 문장 봤을 때 Science is making the future. 과학이 미래를 만드는 중이고요. 그 다음 국가들이 are busy making future science가 미래의 과학자를 만들어내는 걸 바쁘대. 그렇죠? 자연과학에 대한 투자 또는 뭐 응용과학에 대한 투자 필요하겠죠. 그 다음 문장에서 The more science that emerges from this investment. 이와 같은 투자로부터, 국가적 투자로부터 더 많은 과학이 나와줄수록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The greater the need for us, 우리가 to follow the gist of the science. gist가 보통 요지 정도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그 핵심 요지를 따라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For us의 이 us는 일반인을 얘기하겠지. 과학에 대한 정부의 투자, 국가적 투자가 많아. 그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 비과학자들, 일반인들도 역시 과학의 핵심 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if we the ordinary people, 우리 일반인들이 are to keep pace with science, 과학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we need more science writer, 더 많은 과학 작가들이 필요하고요. more science writing that is clear, 분명하고, wise, 현명하고, eloquent, 달변인, 말을 잘하는 그러한 보다 더 많은 과학적 글이 필요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결국 앞쪽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keep pace with science.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는 keep pace with science에 밑줄 쳐주십시오. 이게 뭐야? 과학을 따라잡는 거니까 과학을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즉 과학적 무지를 탈피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어때? 실제로 지금 3번에 나왔던 illiteracy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또는 거꾸로 literacy라는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illiteracy 내지는 literacy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개 등장했다는 거죠. 이게 영어 지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과 26번 쪽은 뭐냐면은 의문문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보통 의문문은요. 대화나 글 속에서 흔히 4가지 정도의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단순한 주의 환기의 기능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의 환기라는 것은 보통 대화에서 많이 사용해. 이를테면 야, 오늘 날씨 춥지? 그지? 오는데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는지 궁금한 거야? 아니라고요. 그죠?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지 궁금해? 궁금할 때도 있지.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나랑 같이 먹자. 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 어디 이렇게 학원에 출강하면요. 들어갈 때 이제 원장들이 이제 물어봐요. 식사하셨어요, 선생님? 근데 거기서 원래 저는 안 먹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수업 중간에 안 먹어. 주말 같은 때는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수업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밥을 안 먹어. 그런 김에 이제 간헐적 단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김에. 왜냐면 중간에 밥을 먹으면 부대껴갖고 수업을 못 해요. 중간에 밥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수업 끝나고 이제 역캠 수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간에 저녁 시간 있잖아. 밥 안 먹어요. 그리고 모든 수업이 끝나고 이제 밤 늦게 밥을 먹죠. 그러니까 배만 나오지. 하여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물어보는데 걷다 대고 오늘 아침 10시쯤에 먹어갖고요. 지금 나 별로 배가 안 고파서 밥 먹을 생각은 없고요. 이따가 수업 중간에 부대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TMI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쓸데없는 원장 입장에서는 이 새끼 왜 이런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하면 돼? 네 하고 넘어가면 돼. 그냥 같이 밥 먹을 거 아닌 이상은. 그죠?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주의 환기 기능이 의문문에 자주 사용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논리적인 글을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논리적인 글 속에서 주의 환기가 있을까? 필요할까요? 없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논외로 따지시면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의문문 자체가 주제나 소재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시간 안에 근육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다 쳐. 그러고 나서 글이야 글. 여러분은 단시간 내에 근육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다음에 끝에 가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래 메일로 정보 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물었으니까 자기가 앞으로 뭘 얘기할 거야? 단시간 내에 근육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주제 소재를 갖다가 소개하는 거야. 첫 문장 의문에서요. 그죠? 또한 세 번째 2번과 맞물리는 것으로서 자문자답의 기능을 하기도 하겠죠. 지가 단시간 내에 근육 만드는 법을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가 답을 하겠죠. 따라서 의문문 자체도 주제 소재를 제시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의문문 다음에 답이 나온다면 그 답도 어떻든 주제 소재를 갖다 곧바로 직접적으로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이 될 것이다. 의문문. 그 의문문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물론 이 2번이나 3번은 대체로 의문문이 전반부에 위치할 경우에요. 의문문이 끝쪽으로 갈수록 얘는 또 뭐가 되냐면 강조 표현입니다. 자, 의문문이 강조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이제 집에서 휴일날 고등학교 때 편하게 쉬고 있어요. 그냥 쉴까? 뭐 TV를 보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엄마가 쓱 지나가. 빨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셨어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딴 거 갖고 이렇게 지나가다 쓱 한번 쳐다봤어요. 세 번째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재밌냐? 라는 게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정보를 구하는 의문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재밌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제 그만 좀 하고 책 좀 봐.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본문 속에 제일 끝부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지? 대체로 자기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그 경우에도 역시 의문문 자체가 중요하겠지. 그쵸?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25번 보시면은 선택지에 두려움, 의심, 나눠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버려라. 외로움 극복, 혼자 있는 시간,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함께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첫 문장 보시니까 의문문 나왔네요. Do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아는데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얄밉죠? 어떻든 나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당신 아십니까? What fear and doubt fear예요. 말장난한 거야. What fear and doubt가 주어야. 즉 fear and doubt, 두려움과 의심이 뒤에 있는 fear는 뭐야? 동사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이거야. 자, 두려움, 의심 일반적으로 좋아, 나빠? 안 좋아요. 나빠요. 그죠? 그러면 두려움과 의심이 나쁜 건데 걔네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요? 좋은 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물어봤다? 아, 두려움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아. 또는 의심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니까 뭐 곧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one 동그라미. one은 하나를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가 된 거야. 그죠? One of fear and doubt's chief aims예요. 자, 두려움이나 의심의 주요 목적들 중에 하나가, 두려움은 우리와 적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걔네들이 가진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is to make you feel alone and miserable. 당신을 혼자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럼 내가 정말 혼자라고 느껴버리면 두려움이 승리한 거죠? 그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 즉 핵심은 혼자냐 아니냐구나. 선택지 다시 봐요. 혼자인지 아닌지 3번에 혼자 있는 시간 즐기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두려움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지금 4번에 함께하는 삶은 혼자의 반대죠. 근데 목소리를 낮추래. 그 얘기예요? 아닌 것 같아. 근데 1번은 뭐가 나왔습니까?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주변 사람과 나눠라가 나와있지. 그럼 몇 번? 1번일 것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끝 문장 봐요. Don't go it alone. Go it은 그냥 막연한 해 나아가는 거, 헤쳐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Don't go it alone 했으니까 혼자 하지 마.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끝 문장 봐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 맞겠네. 더 확인해 볼까요? 보시니까 자,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세 번째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Fear wants to isolate you. 또 나왔네. 두려움은 당신을 isolate, 고립시키려고 한대. 그럼 고립 당하는 순간 나는 지는 거라고. 맞아요? 그 다음 put you on an island. 당신은 섬에 들어간대. 섬에 내가 혼자 남겨지는 순간 나는 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as long as you keep your fear to yourself. 이것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두려움을 스스로에게만 지키는 한, 즉 내가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갖다가 남에게 꺼내놓지 않고 혼자 들어와서 꿍 하고 있는 한 no one can tell you the truth about it.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수 없어. 무서워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no one can help you see. 어느 누구도 당신이 what's really going on, 진짜로 발생하는 일이 뭔지를 보일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야. 또한 no one can encourage you. 어느 누구도 당신을 격려할 수 없고요. 그죠? 그래서 so if you're going to tell your voices, 당신의 목소리들, 즉 두려움의 목소리에 go away, 가버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죠? You've got to share them with other people.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그걸 나눠야만 해. 두려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려면 그 두려움을 남들과 나눠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겠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어때요? 답 근거 여러 개 있다고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매직아이 이 교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모아놓은 거긴 해요. 원리를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거보다 지문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지문이 어려워지면서 길어졌어요. 또는 어휘가 좀 어려워졌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질 자체는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26번 하나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뢰,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개인적 친분, 공적인 업무, 상대방의 신뢰, 개인적 친분, 누군가의 신뢰, 먼저 그 사람의 신뢰.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치? 5번 같은 경우는 보통 give and take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먼저 믿으면 상대방이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 26번에 5번을 다루는 그 지문들도 많이 등장해 왔어요. 이를테면은 내가 심리 상담을 하는 정신과 의사야. 그때 뭘 해요? 상대방이, 즉 나의 환자가, 내담자가 뭔가 내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털어놓게끔 만들려면은
내가 먼저 뭔가를 꺼내 보인다고. 그지? 근데 이제 꺼내 보이는 게 너무 충격적이면 안 돼요. 저기요, 실은 제가 남자를 좋아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그냥 별거 아닌 거 있잖아. 힘들죠? 저도 집에서 뭐 이래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 때문에 이제 뭐 어려움을 겪는 경우야. 그죠? 하여튼 일단은 기분이 나빠도 말부터 듣고 네네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도 자기의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을 얘기하네? 그럼 나도 힘든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걸로 5번도 많이 등장해 왔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첫 문장 보시니까 뉴욕 타임스 폴. 뉴욕 타임스의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rebuild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rebuild 뜻이 뭐야? reveal은 드러내다 정도 의미를 가지죠. 보통 reveal의 반대말 뭘 써요? reveal의 반대말 conceal을 쓰죠. conceal은 숨기다, hide 정도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니까 이 reveal이 결국 show나 suggest나 뭐 discover 같은 앞에서 실험 연구 얘기할 때 얘기했던 인지 인식의 동사에 해당하는 거야. 인지 인식의 동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중요한 내용일 것이다. show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여준다는 개념이니까. 이제 자, 그다음 63%의 사람 인터뷰를 당했던. 근데 그 사람들이 믿기를 in dealing with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you can't be too careful. 이거 뭐예요? 강조편으로 자주 사용되죠? cannot to 용법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은 너무 주의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주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계속 주의해요. 그러니까 야, 너 너무 주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근데 그럴 수 없다고. 주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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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의해도 너무 주의하는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하고 또 주의해도 상관없어요. 좋아요.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즉 인간관계에서 남들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7%는 믿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try to take advantage of you. 당신을 이용해 먹을 것이다. If they got a chance. 그들이 기회만 갖는다면 당신을 이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거죠. 즉, 사람들 사이, 여론조사에서 밝혀낸 것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뭐야? 불신이에요, 불신. 그렇죠? 오케이? 자, 불신, 믿을 수 있다. 1번. 2번의 신뢰. 그 다음에 3번의 친분은 모르겠고요. 4번의 신뢰, 5번의 신뢰. 다 신뢰라는 얘기 나와 있죠? 맞아? 자, 그 다음 봐. 두 번째 문장 봤더니까 If you assume that,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를, 그죠? This, 이것이, 즉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is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사람들을 대표한다. 어떤 사람들? That you wish to influence, 당신이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 하다못해 아주 단편적으로는요, 내가 세일즈맨이야. 세일즈퍼슨으로서 이 사람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 즉 내가 영향을 주고 싶은 거죠. 그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경계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다면 your first job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때의 job은 task요. task. 과업,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let people see.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you can be trusted. 당신이 신뢰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문장도 신뢰의 문제. 두 번째 문장도 신뢰의 문제를 언급했을 뿐이지 그 이상 발전 없어요. 신뢰할 수 있게끔, 나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서 끝났단 말이야. 자, 근데 그 바로 옆에 보시니까 아주 짧게 의문이 나왔죠. 뭡니까? How?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핵심 뭐야? 나를 신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만약 이게 주제 제목이라면, 요지 주장이 아니라 주제 제목이라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답일 거야. 대체로. 그죠? 근데 요지 주장이니까 좀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해요라고 한 다음에 the same study gives us hint 했으니까 단문장, 그 다음 문장이 단문장인데 그 똑같은 연구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하고 끝나버렸어. 의문문 다음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 다음 문장으로 토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 가야겠죠? 그 다음 문장 갔다니까 respondent also revealed 또 동그라미. 응답자들이 또한 드러내기를 of the people that they know personally의 따옴표 있죠? 우리 quotation mark는 항상 강조가 된다고 했잖아. 인용. 그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쳤을 때 know personally 밑줄 치시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치? 자, 그 다음 they would expect 그들이 예상하기에 85% 정도가 try to be fair 공정할 것이다. 이거라고요. 결국 뭡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3번과 4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중심 소재는 뭐라고요? 신뢰라고요. 근데 3번에는 신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4번에는 신뢰 있죠? 정답 몇 번? 4번이고요. 조합이라고 조합.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뒤쪽에 의문문이 나오긴 하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could it be that simple? 그렇게 단순할까? 그러면서 let people see who you are. 당신이 누군지 보여주고 그들이 뭐 당신이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정답은 4번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27번도 요지인데 마찬가지로 의문문 얘기가 이어집니다. 보시면요. 1번 문명의 이기가 인간성의 파괴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기가 뭐니? 요지 주장에 우리말 선택지가 나왔는데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말 뜻을 몰라서. 이게 근래 들어서 쌤이 이제 체감상 근래 한 10년 사이의 재수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10년 사이에 10년 전 재수생과 지금의 재수생을 비교하면요. 상식 수준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왜? 이건 여러분 잘못은 아닌데 세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니네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왔잖아. 그치? 책 읽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충분히 자극적이고 나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지 딴 거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말 뜻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 한국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 같은 거 설문조사하는데 뭐 중고생한테 물어봤더니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했을 때 충격적인 수치,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충격적인 수치가 뭐라고 했어요? 6.25가 북침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 보도에서 그걸 다루면서 역사 인식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야. 선생님 봤을 때는. 딴 걸 예로 들면 이해하겠는데 북침 남침은 역사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단어의 문제예요. 뭐야? 북풍은 뭐야?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잖아. 근데 북침은 북쪽으로 쳐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헷갈리는 거야. 그치? 하여튼 단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자에다가 그릇 기자를 쓰는 거야. 이로운 기술 같은 것들. 그릇이라는 의미로서. 그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이기가 인간성의 파괴 현상을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모든 문명 공통 문화 현상. 그다음에 발명품 국가의 민족성.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실수 위대한 발명품. 4번도 많이 언급됐던 소재이긴 하죠. 그지? 5번은 문명 발전, 현실 불편 극복, 노력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첫 문장 보시니까 The motor of our ingenuity. 우리 단어에 나왔던 건데 그죠? ingenuity는 독창성 뭐 이 정도 의미, 천재성 뭐 이 정도 의미, 독창성.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독창성의 motor, 원동력은 is a question, 질문입니다. 의문입니다. 그리고 따옴표 속에 뭐가 있어? 의문문이 나왔거든. 근데 그 따옴표 속에 의문문을 봤더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Does it have to be like this?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have to be like this. 꼭 이와 같아야만 할까? 이거죠. 꼭 이래야만 하나? 뜻이 뭐야? 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런 식밖에 안 되나? 라는 건 무슨 얘기야? 좀 더 나은 방법 없을까? 좀 더 좋은 거 없을까? 이게 보통 꼭 이래야만 하나? 정도 의미로 사용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현실 불편 극복이구나. 첫 문장 보고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얘는 단락전개상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까
뭐 그러니까 그 빈칸 이제 의문문 뒤에서요. from which 그것으로부터 뭐 정치 개혁과 과학 발전과 향상된 관계가 더 나은 책들이 나오게 된다 한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the Romans 로마인들을 얘기하면서 예시를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의 중간쯤에 the Chinese 중국인들이 나와서 또 예시 열거로 끝나 끝까지. 첫 문장 말고는 다 구체적 진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첫 문장이 가장 확실한 답의 근거라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딱 스캐닝해서 로마인들 예시구나, 중국인들 예시구나 하면 끝난 거야. 게다가 끝문장 제일 끝문장만 약간 일반적 진술인데 There would be few great human achievement if 동그라미 치십시오. 앞에서 얘기했었죠. if나 when은 예시나 예증을 이끌 수도 있지만 동시에 if when이 특정 조건을 나타내기 때문에 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if 절 속에 뭐가 나왔어? We accepted all our frustrations. 우리가 우리의 모든 좌절을 그냥 받아들였다면, 좌절을 받아들이고 포기했다면, 불편함을 그냥 받아들였더라면, 그렇다면 문명의 인간의 성취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불편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에 인간의 성취가 있었습니다라는 것이 일반적 진술로 제일 끝에 나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역시 첫 문장, 끝 문장을 봤을 때 무조건 정답은 5번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되나요? 자, 그 다음 28번은 선생님 이제 요거는 선생님이 연습용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선택지를 조금씩 건드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지? 자, 28번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4번. 그럼 4번과 지금 이렇게 앞쪽에 3번 어때요? 3번은 조류 보존 예산 줄여서 토착 언어 보존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 다음 4번은 미국 원주민 언어의 보존. 미국 원주민 언어의 보존이 토착 언어 보존이겠죠.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니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투자하는 거나 똑같다고. 차이가 있다면 3번은 조류 보존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고요. 4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3번, 4번이 정답이라면 3번, 4번이 끝에까지 남을 거야 대체로. 그때 뭐만 확인하면 돼? 조류 보존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적 정보 파악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 지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 I'm all in favor of spending money for condor. 콘돌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에 찬성,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게다가 I wouldn't want to see money transferred from condor programs to endangered language programs. 그러니까 콘돌 보호 프로그램으로부터 사멸위기에 처한 언어 프로그램으로 돈이 transfer, 이전되어지는 걸 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3번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독서하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 푸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게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만 닿으면 무조건 소거를 시켜라 이거지. 얘는 아니야. 그 과정이 문제풀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맞아요? 넘어갑니다. 자, 29번 빈칸인데 일단 역시 터픽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첫 문장 단어가 뭐예요? 첫 단어가 sustainability죠. 보통 sustain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sustainability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흔히 해석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일단 sustain이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있었던 단어지만 sustainability 또는 sustainable development를 갖다가 뭐 19세기에 썼을까? 안 썼을 거라고. 그렇잖아. 시대는 바뀌기 마련이니까. 좀 얘기했잖아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 앞에는 그 유적이 뭔지가 나와 있어야겠지. such remains가 일종의 지시어라는 거야. 그 앞에 유적이 언급돼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뒤에는 수천 년 전에 어떤 동물 가축화의 성공 내지는 식물의, 작물의 경작의 성공에 대한 부연이 나와야 될 건데 답만 찾아볼게.
1번 보시면 These ancient endeavors represent artificial selection of genetic variant within population. 이와 같은 고대의 노력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와 같은 고대의 노력들이 인위적인 유전적 변이의 선택을 개체 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문장 삽입의 경우는 1번 다음부터 보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1번이 정답인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1번 다음을 읽어봤는데 뭔가 이상해. 그럼 얼른 앞으로 확인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어진 문장에 such remains가 나왔거든. 그럼 보자. 1번 앞을 슬쩍 봤더니까 두 번째 줄에 various types of archaeological evidence. 다양한 유형의 고고학적 증거들. 원시 예술. 보존된 뼈와 두개골. 그 다음 말린 씨앗. 이거네. 열거되고 있죠? 이게 뭐일 수 있어? such remains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된다면 정답 몇 번이야? 1번이 되는 거야. 왜? 1번 다음에 좀 전에 했듯이 어떻든 그와 같은 어떤 고대의 노력들이라고 했는데 그지? 근데 그 노력들이 인위적인 어떤 유전적 변이의 선택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게 좀 전에 했던 작물의 경작과 동물의 어떤 가축과 관련된 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수상해. 그러니까 1번 앞을 본 거라고요. 1번이 정답인 경우에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혹시 2번, 3번, 4번, 5번 뒤쪽에 유적 얘기가 나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눈으로만. 자, 2번 봐봐. 2번 보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말과 낙타와 소와 다양한 종의 개라는 건 유적은 아니죠. 그렇잖아. 그 다음 3번 cultivation of many plants. 많은 어떤 그런 뭐 옥수수, 밀, 쌀 이런 것도 유적은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 4번 아시리아의 어떤 예술품. 그지? 또 유적이라고 나오는 건 없어요. 그 다음 5번도 그와 같은 경작이라고 했으니까 유적이긴 없다는 거지. 정답 몇 번? 1번이 맞겠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맨날 나오는 것이 동물을 가축화시킨다는 거, 그 다음 작물을 경작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흔히들 우리가 지지난번인가 얘기했었죠. 문명의 시초와 관련된 농경 정착의 시작과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라는 거죠. 농경 정착을 했으니까 작물을 경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동물들을 갖다가 키울 수 있겠죠. 소를 키워갖고 농사에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 1문장 다시 보시면 그와 같은 고대의 노력들이 artificial selection of genetic variant에 박스 쳐주십시오. 개체 내에서의 어떤 유전적 변이의 인위적 선택이라는 게 또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는 거죠. 동물도 원래 있었고요. 작물도 원래 있었던 것들이지만 인간이 농경 정착 내지는 가축화를 시행하면서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그 종의 특정한 속성들을 갖다가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죠. 자연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알고 있는 내추럴 셀렉션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artificial selection의 개념도 자주 등장한 소재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있잖아. 개와 늑대의 유전적 차이가 0.04%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종 사이의 어떤 그런 유전적 차이보다도 적대. 그러니까 개랑 늑대가 거의 한 가족이라는 건데, 근데 유전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밝혀진 연구들은 그에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긴 있습니다. 계속 뭐가 나오니까. 근데 어떤 게 밝혀졌냐면 무슨 유전자가 있대요. 그게 이제 인간으로 치면 무슨 뭐 정신적으로 무슨 질병이라 부르는 건데 보는 사람마다 쉽게 믿어버리는 그런 유전적 변이가 있대. 근데 개들이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 중에서 좋은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라는 유전적 변이가 있었던 애들이 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키우는 과정에서 얘랑 해갖고 어떻게 좀 크네? 또 작으네? 뭐 이러면서 인위적 선택을 해왔다는 거지. 그죠? 뭐 그런 내용이겠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은 A, B, C로 된 어휘 형태입니다. 한번 순서대로 볼게. Advocates of globalization. 세계화의 옹호자들은 argue, 주장하기를 globalization, 세계화라는 것이 논리적이고 불가피한 contemporary international capitalism, 현대 국제 자본주의의
표출이다, 표현이다 이거야. 현대에 세계적인 자본주의가 있다 보니까 국제 여러 나라의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세계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they contend가 주장하다죠 역시. 그죠? 그들이 주장하기를 countries that are highly open to the global economy 했으니까 세계 경제에 매우 열려있는 어떤 국가들이 will have much more economic success가 더 많은 경제적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서 then those that violate themselves. 자 앞에 나온 것이 open이었잖아. 그럼 then 비교 다음 뭐가 나와야 돼? isolate이 나오겠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국가보다는 스스로를 오픈한 국가가 훨씬 더 경제적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economic globalization 경제적 세계화라는 것이 can work wonders 놀라운 일을 해내는데 그들이 또한 주장하기를 그들의 주장이야 by enhancing competition and encouraging the spread of beneficial new technologies니까 경쟁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통해서 건전한 경쟁이 있다면 그죠? 더 건강한 회사나 뭐 국가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로운 어떤 새로운 기술 확산을 갖다가 독려함으로써요. 그러면서 according to the pro-globalizer, pro가 찬성을 의미한단 말이야. anti의 반대라 보시면 되겠죠? anti. 그러니까 역시 첫 문장에 나왔던 advocates of globalization이나 pro-globalizer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세계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as countries, 국가들이 intensify는 강화시키는 거야. reduce는 줄이는 건데 their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장벽을 강화시키면 닫는 거죠. 무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면은 여는 거죠. 그죠? 그 다음 inefficient domestic industries will be first to become more efficient. 비효율적인 국내 산업이 보다 더 효율적이 되게끔 강제받는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compete with the new flood of imports니까 수입품의 새로운 물결과 경쟁하기 위해서니까 수입품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것 자체가 오픈했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뭐야? barrier를 어떻게 해야 돼? reduce 해야겠죠. 맞아요? 그럼으로써 enhancing overall national productivity가 전반적인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industries that cannot adjust properly,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산업들은 will most likely become, 당연히 적응하지 못했으니까 extinct이야, flourishing이야. extinct이겠죠. extinct이겠죠. 그죠? 그리고 which makes the global markets more efficient니까 경쟁. 그리고 적응하지 못해서 없어져. 그러니까 효율적이 돼. 라는 어떤 논리 구조를 갖고 있죠. 따라서 isolate, 그 다음에 reduce, 그 다음에 extinct니까 정답 몇 번? 2번이겠구나.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23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쉽습니다. 보시면은 주제인데 1번에 이 풀어보셨죠? 고구마. The necessity and positive roles of daily rituals.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어떤 의식, 일상적인 어떤 의례화된 의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의 필요성과 긍정적 역할이고요. 2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어떤 활동의 중요성. 3번은 spontaneity, 자발성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terpersonal relationships가 개인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발성의 필요성 이 정도 의미고요. 내가 직접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나 강제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거. 그죠? 그 다음 4번은 the role of artistic activities in promoting creativity.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예술적 활동의 역할이에요. 5번은 현대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라는 얘기인데 첫 문장 보시가 people 동그라미. Some people, many people 구조죠. 그 다음 are sometimes resistant의 밑줄. 저항한대. 어떤 사람들이 저항해. 그 얘기는 아마도 저항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근데 어디 저항해? Introducing rituals. 그러니까 의식을 도입하는데 저항한대요. 그 얘기는 거꾸로 의식을 도입하는데 저항하지 말아야 돼. 의식의 긍정적 측면을 얘기하겠네. 근데 지금 의식이라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옮겨낸 게 1번의 daily rituals고요. 1번에 뭐가 나왔어? necessity와 positive roles 나왔으니까 긍정이죠. 그럼 1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끝 문장 그냥 넘어가자 이거예요. 첫 문장 봤지만 첫 문장만 봐도 1번일 것 같아. 그냥 끝 문장 곧바로 넘어가. 끝 문장 같다니까 paradoxically 동그라미 치십시오. ironically가 됐건 paradoxically가 됐건 역설적으로라는 뜻이니까 강조 표현이 돼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the routine, 이 루틴이 rituals죠. 일상적인 일과야. 그죠? 그것이 frees them up to be creative and spontaneous가 그들이 창의적이 되게끔 또는 자발적이 되게끔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게 좋다는 얘기지. 1번 맞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을 잠깐 보시면은 아까 이제 두 번째 줄에서 because they believe that ritualistic behavior may detract from spontaneity or creativity가 그런 어떤 의식적 행동이 자발성이나 창의성을 저해할 거라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적인 것을 도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번째 줄 보시니까 however 동그라미 역점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실은. 하지만 if we do not ritualize activities 만약 우리가 어떤 활동을 의식화하지 않는다면 뭐 이를테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것이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든 뭐 즐거움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든 그렇다면 we often don't get to them 우리가 그것들에 도달하지 못해. 의식화 시켜갖고 아침에 일어났어? 강아지 산책을 시켜야지? 라는 걸 의식화, 정례화 시키지 않으면 산책시켜 안 시켜? 안 시키게 돼. 여러분이 아침 먹고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단어 공부하는 걸 갖다가 의식화, 정례화 시키지 않으면 안 하게 된다고.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의식화라는 게 그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게다가 그 아랫줄 보시면, 그 줄 don't get to them 오른쪽 보시면 and rather than being spontaneous 자발적이 되기보다는 의식화를 안 시켜서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발적이 되기보다는 we become reactive 우리가 반응적이 된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요구하니까 해줄게 요구하니까 해줄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in an over-structured ritual life가 전반적으로 구조화된 또는 의식화된 삶 속에서는 우리가 don't need to have each hour of day accounted for 했으니까 하루에 각각의 시간이 차지되어지게끔 계획표 같은 거 짜갖고 이 시간이 꼭 뭐로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라는 거야. 게다가 and can thus leave time for spontaneous behavior가 자발적 또는 즉흥적 행동에 대한 시간을 남겨둘 수 있다. 게다가 we can integrate spontaneity into rituals니까 그 의식 속에다가도 자발적 내지는 즉흥성을 갖다가 결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 데이트한 날이야? 근데 어떤 날은 영화를 보고 어떤 날은 무슨 놀이공원을 가고 이런 식으로 그때 그죠? 그래서 의식화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오늘 여기까지.